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알려주는 남자 주알람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 한미반도체 들고 왔고요. 오늘 들어서 한미반도체가 거의 상한가에 달하는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대체 어떠한 이슈로 여야 같이 올라가고 있고, 또 그리고 과거에 이 고점을 만들고 나서 이 최근까지 하락 조정했던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서 어떠한 연유로 최근까지 조정을 받았고, 또 앞으로 어떤 가격까지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미반도체. 먼저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반도체 후공정 장비 내에 있는 이 반도체 장비 산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TC 본더를 가지고 이 독점적인 거의 지위를 가지고 이 상당히 높은 이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왔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하나하나 살펴보자면은, 이 AI가 만들어낸 HBM 슈퍼사이클, 그 병목을 뚫는 장비회사라고 합니다. 이 HBM3E가 끝나고 나서 HBM4 시대가 이제 도래한 시점에서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한미 반도체가 이 시장 점유율을 그대로 쭉 끌고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다 말씀드리겠고, 오늘은 이 세 가지 정도, 이 TC 본더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 그리고 HBM4 매출 재개에 따른 오늘 매출 실적으로도 나왔었죠. 이 부분이 좀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북미 고객사 다변화에 대한 본격화를 어떠한 방식으로 추구하느냐, 이게 핵심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자면은, 이제 성장 논리를 먼저 보면은, 이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이 조립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이렇게 일컬을 수 있습니다. 이 한미 반도체는 이 패키징 장비 전문 기업으로서 이 TC 본더를 가지고 사실 지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오히려 삼전 닉스보다 빠르게 이 주가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반응을 해줬던 회사다 볼 수 있겠고요. 이 흐름에 대한 이 타임라인은 이렇습니다. 이 AI 확산 자체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 생성형 AI 확산으로 인해서 연산 수요가 폭발적인 증가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 추론형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상황 자체가 GPU에 대한 수요, 이를 바탕으로 엔비디아가 지난해와 지지난해 엄청난 폭등 장세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오히려 이 시기에는 엔비디아가 오르는 시점과 이 한미반도체가 오르는 시점 자체가 거의 비슷했던 흐름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선행적으로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HBM 필수화, 이게 된 지가 꽤 됐죠. 거의 한 2년 가까이, 3년차 가까이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HBM을 필수화 한다고 하면서 이 고대역폭 메모리에 대한 이 수요 자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한미반도체의 중심인 TC 본더가 있는데, 이제 HBM의 경우에는 이 GPU 쪽에 동반 성장 부품으로서 여러분들께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일반적인 사이클이 아닌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시클리컬한 반도체 산업 쪽이 아니라 AI 사이클 자체는 조금 다릅니다. 최근 이 빅테크 쪽에서, 하이퍼스케일러 쪽에서 AI CapEx를 계속해서 늘어나가고 있는 상황이 있고, 최근에 이제 AI CapEx 자체가 조금 줄일 것이다. 왜냐면 너무 과도한 성장 투자가 아닌가라는 이런 이 불신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이번 2분기 실적 전후로 인해서 상당히 좀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단 그래도 오늘 2분기 실적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표를 한미반도체가 들고 왔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은 좋은 흐름이다 라고 이렇게 종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한미반도체인가 라고 이제 조금 더 경쟁력적인 부분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고정밀 TC 본더 기술력을 바탕으로 AI CapEx 쪽의 사이클에 직접적인 수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에서는 이 기술력 자체가 상당히 좋다. 그러니까 미세오차 없는 이 정밀 적층에 대한 기술력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실제로 이 시장 점유율 자체가 이 과반을 넘습니다. 한마디로 거의 반독점적인 수준의 이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하나세미텍, 하나비전이 갖고 있는 이 시장 점유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 자체가 쉽지 않은 그만큼의 조금 독점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TC본도 글로벌 리더 자체를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 굉장히 좀 빼놓을 수 없는 매력적인 요소다, 이렇게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인가 이 한미반도체와 SK 하이닉스 쪽에서 약간의 불협화음이 조금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최근 마이크론 쪽과 더욱더 이 집중해가지고 이 수주를 받아내려고 하는 흐름 자체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 흐름 자체는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여기서 나아가서 이 SK 하이닉스가 거의 이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던 부분들을 이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가져오고 있죠. 상당 부분 이 점유율을 회복한 상황이다 보니까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더 나아가서는 이 마이크론까지 공급 확대를 하게 되면은 보다 이 현재의 점유율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역량은 갖추고 있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1분기 때 부진했던 이 흐름 자체가 이 차트로 보면은 조금 더 드라마틱한데 1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저마다 놀랐던 부분들이 그렇게 HBM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시장 점유율에서 이 한미반도체가 압도적인데 실적 자체가 정말 형편없게 조금 막말로 말하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나왔었던 게 지난 2달 전쯤입니다. 그때 거의 주가 자체가 단기에 거의 30%, 40%가량 빠지는 흐름 자체가 나오게 되면서 이 한미반도체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조금 많이 속상하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들어서 그 부분을 조금 만회하는 흐름 자체가 나와줬죠. 네, 2분기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실적 자체가 V자 반등이 나왔는데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제 HBM4 매출 재개가 조금 핵심적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HBM3에서 어느 정도 공정을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이 공백이 나오게 됐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매출 자체의 공백이 나왔던 게 1분기 실적 부진으로 나타났지 않았나 라는 것이 좀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북미 고객사 쪽에서의 특히 마이크론을 중심으로 이 수주 출하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부분도 한몫했다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MSVP 이 장비라고 하는 수요도 다시 한번 이 수요가 증가하게 되게 되면서 요거까지 합쳐서 이제 3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난 1분기 실적치를 보게 되면은 매출 509억 원대에다가 영업이익이 85억 원으로 이번 2분기 실적을 살펴보면은 수준 자체가 비교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만큼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이 성적표가 나왔었는데 이번 2분기에는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크게 상회하는 흐름으로 나오게 됐고 더 나아가서는 사상 최대 매출액을 경신을 했기 때문에요. 이러한 흐름 자체는 내년 2분기까지도 충분히 의미 있는 기록을 갱신할 가능성이 있다 볼 수 있겠고 또 당장 다가올 수 있는 하반기에 3분기, 4분기에도 의미 있는 매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요. 아마 이 흐름 자체가 1분기에 조금 어떻게 보면은 등에 칼을 꽂힌 느낌이었다면은 2분기부터는 조금 이제 배를 따스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실적에 관련된 호조 이슈가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조금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은 투자 포인트는 아까 하나하나 말씀드렸었죠. 네, AI KPX 사이클에 대한 직접 수혜를 이미 3전 익스보다 앞서서 빠르게 받고 있었다. 그리고 TC본도에 대한 이 고정밀 기술 진입 장벽 자체는 여전히 공고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매출을 높여가는 부분들은 특히나 이 AI KPX와 거의 비슷한 그래프를 가지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SK하이닉스를 이제 막 조금 벗어나서 이 마이크론 또 삼성전자와 함께 이 고객사 자체를 조금 다변화할 수 있는 흐름 자체가 나오는데 이게 아직 언론이라든지 기사화되는 부분들이 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론 쪽과 추가적인 수주를 한다던가 하는 이런 식의 조금 포트폴리오 자체를 좀 다변화하는 흐름 자체가 기사화된다 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현재 아직까지 전고점을 회복하는 주가 수준은 아니지만은 이따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충분히 전고를 넘어서서 조금 신고가를 한번 가볼 수 있는 흐름 자체가 충분히 투자 포인트만 보더라도 영향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겠고요. 사상 최대 실적으로 또 모멘텀을 재확인했다. 사실 이게 가장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실적이 1분기에 어떻게 보면 조금 악몽처럼 다가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좀 말끔하게 해소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유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당부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4가지로도 살펴볼 수 있는데 고객자 의존도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체크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후발주자의 진입에 대한 이 체크 포인트를 살펴볼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 TC본더 HBM을 만드는 TC본더 기준으로는 특별하게 아직까지는 이렇게 경쟁이 심화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현재 SK하이닉스가 점유율을 어느 정도 삼성전자에 좀 따라잡힌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은 어느 정도 이 점유율 자체가 이 상향 평준화되는 과정에서 조금은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은 이 전체적인 AI 산업적인 파이 전체가 커진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은 여전히 투자 매력도는 높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따가 재무적인 부분들 간략하게 보면서 이제 기술적 부분들 같이 말씀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현재 26만원대 구간까지 오늘 단숨에 하루 만에 20% 넘는 장대봉이 나온 상황입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지난 1월부터 이 중요한 파동 구간 자체를 약 3번에 걸쳐서 이 엘리어트 파동 기준으로는 우파가 다 나온 듯한 흐름 자체가 연출이 되긴 했지만 현재로서는 고점을 찍었지만 최근에 이 하락 파동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긴 하죠. 그래서 추세대 라인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 채널 라인 자체가 이와 같은 흐름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현재 하방 채널 라인에서 요 구간입니다. 네. 이와 같이 하락 파동 A 파동과 B 파동이 이렇게 끝난 상황이다 보니까 자칫하면 여기서 시장 흐름이 계속해서 옆으로 조금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흐름 자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이 일반적인 섹터의 종목이라면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AI 섹터 쪽에서의 최전선에 있는 한미 반도체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오늘 중요한 저항 라인이 27만원 정도로 저는 잡고 있습니다. 상한가를 가게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단숨에 30만원 선까지 단기적으로요 가볼 수 있는 흐름 자체가 이번 7월과 8월 사이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위쪽에 있는 이 수렴 라인 자체 이 삼각 수렴 라인 자체에 또 거대한 저항 라인 있죠. 그래서 아마 30만원 초구간에서는 약간의 이 가격 저항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할 거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수급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재료적인 부분들 특히나 이 마이크론과의 추가적인 수주 이주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매출 규모를 좀 확장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좀 강하게 뚫어줄 거다 예상되는데 그게 아니다 라는 관점이라면은 아마 요 구간에서 20만원대에서 20만원 초와 20만원 중반 사이에서 박스권을 일부 형성할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현재 삼전닉스가 사실상 이 반도체를 끌고 있는 대장주죠. 네, 삼전과 이 닉스요. 그래서 삼전닉스가 이제 막 반등을 오늘 마침 같이 해주고 있긴 하지만 아마 전고점 라인 자체를 삼전닉스, 특히 하이닉스가 전고를 다시 뚫어주는 이 300만원 선까지 가주는 흐름 자체가 단숨에 나오게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한미반도체는 똑같은 흐름으로 가긴 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조금 더 이 전체적인 반도체 소보전 관점에서는 좀 횡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관점이다 보니까요. 좀 중장기로 가져가실 분들이라면은 여전히 가져가셔도 되는데 이러한 저점 구간, 특히 20만원 초 구간대에서는 중요한 이 가격 지지가 될 수 있는 가격대라서 이런 가격에 좀 기회가 온다면은 조금 주워 담는 적극적으로 좀 매매에 참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고 현재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 매물 주요 저항 라인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35만원과 25만원 사이 이 구간대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왔을 텐데 이 단기적으로는 30만원을 보고 있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35만원과 42만원대 이 각기 좀 다르게 1번, 2번으로 목표가를 조금 책정하고 있고요. 다만 이 기간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빨리 단숨에 나오진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기로 가져가실 분들이라면은 가격이 쌀 때 20만원 이하죠. 20만원 초 구간에 왔을 때는 조금 여러분들께서 좀 매매를 적극적으로 좀 매집해 나간다는 관점으로 가져가시기를 바라겠고 한마디로 이제 좀 좋은 기업이라면은 저가 매수 기회가 올 때마다 좀 분할로 담아가는 전략이 가장 유효한 장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상 관점으로 본다면은 이 한미반도체가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업력 자체가 차트를 펼쳐놓고 보면은 약 20년간 이 구간이죠. 거의 4만원대, 3만원대 미만에서 몇십 년을 횡보하다가 불과 2년 전부터 이와 같은 하나의 파동을 만들고 이제 막 두 번째 파동을 만들기 시작한 기업입니다. 전체적으로 파동 자체가 5파동까지 있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은 전국적으로는 40만원 전고점을 넘어서 50만원, 60만원까지 갈 수 있는 흐름 자체가 이번 AI 사이클 내에서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요. 역시나 이 한미반도체의 경우는 클래스 자체가 사실 삼전닉스와 조금 거의 유사하다. 뭐 한 단계 정도 아래에 있다 정도로만 볼 수 있는 만큼 오히려 조금 더 변동성 크게 알짜배기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회사도 그만큼 주가가 높아지는 만큼 실적으로 이 돈을 벌어 들이는 것으로 또 확인을 해 주겠지만요. 그래서 여러모로 차트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요. 아직까지 성장기에 있다 보니까 충분히 바닥 구간에 있는 주봉으로 봐도 한눈에 보이죠. 이 넥라인 같은 곳을 잘 공략만 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좋은 이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20만원 초구간이 어제와 엊그저께 사이에 단기간에 졌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지난주와 이번 주 초 사이까지
어느 정도 매매 타점을 끝내고 이렇게 막 말아올린 흐름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막 신규로 진입하시려고 하는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조정을 조금 기다려보는 게 조금 더 낫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 오히려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관점으로 한미반도체, 특히 저는 3분기와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으로 나올 거라 보기 때문에요. 역시나 한미반도체 믿고 조금 홀딩 쭉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안심하시면서 매매 그대로 이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미 반도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조금 많이 알아본 상황인데, 시장 자체가 최근 그래도 조금 바닥을 단기적으로 찍은 듯한 모습이 나오곤 있지만은, 단숨에 이 흐름 자체가 위쪽으로 간다라는 생각보다도 조금은 이 워낙 앞에서 큰 변동성을 보여줬던 만큼 몇 달 정도는 하방 행보를 조금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박스권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하시면서 조금 긴 시각으로 보자,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한미반도체로 준비해 봤고요. 네, 영상이 조금 유익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저는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